안녕하세요. 오늘 제 친구를 데리고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친구가 유일하게 제 주위에서는 딩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딩크와 이제 애 있는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서 먼저 제 친구를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제가 서울에 오늘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만 질문해볼게요. 너가 지금 결혼 몇 년 차지?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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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1년 일찍 1년. 했구나. 내가 7년 차니까. 8년. 맞아. 근데 결혼 전에 남편이랑 딩크를 하기로 결정하고 결혼을 한 건지. 딩크라는 단어도 몰랐고 되게 오래 연애. 미리 뭔가 그치? 우리는 결혼을 하면 애를 가져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아예 한 적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연애를 몇 년 했지? 18년. 이제 연애한 지가 18년이다. 이게 만난 지가. 그치?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딩크인데, 난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딩크를 살기로 결정. 유일하게 아이를 재촉하는 친구. 우리 부모도 재촉하지 않는데. 그렇지. 딩크를 살기로 결정한 이유가 많을 텐데, 굳이 하나만 뽑자면? 자유로움. 진짜? 응. 그것 때문이었어. 둘이 얘기하면 딱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 그 그게 이제 한 50%의 이유고 나머지 30%는 부모님을 위해서 살자. 그다음에 나머지 20%는 서로를 위해서 살자. 아니, 부모님하고도 여행 많이 가는 거. 아니, 내가 널 안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없지. 그치? 뭔가 이유가 있었고. 나의 생각에 대해서는 들어볼 생각도 없이. 내가 너한테 아이를 가지라고 한 거는 내가 사실 오늘 오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대체 왜 그랬을까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너 아이 가져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는 나만 이럴 수 없다. 사실 그런 게 좀 있었고 너도 좀 그래라. 너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게 더 컸던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지금은 또 좋아. 왜냐면은 어딜 가나 다 애 얘기인데 널 만나면 뭔가 옛날의 나를 만난 것 같아. 그런 사실 장점은 있어. 제일 궁금했던 거. 우리나라는 아직 결혼이 가족 간의 만남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치. 이제 딩크도 우리 둘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시댁이나 친정에서도 여기도 지금 아직 아무도 없잖아. 손자 손녀가 아무도 없는 거잖아. 양가가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오빠조차도 독신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참 애석하게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 안 하죠? 아니면 응, 설득을 전혀. 했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아예 얘기조차도 한 번도 난 들은 적이 없어 직접. 시댁에서 아니면 친정. 그러니까 TV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화제거리가 돼서 이야기가 이제 되지 않는 이상 먼저 뭐 얘기를 꺼낸 적은 없고 유일하게 그 얘기를 꺼낸 사람들은 시댁 시부모님의 친척들. 오히려 한 친척들. 자리 건너서. 시부모님의 친척들. 근데 그런 게 화제가 된 적은 있어? 응, 그치. 너희가 애를 안 가질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신 거네. 그치. 나도 이 얘기를 처음 해보는데, 너가 맨날 하는 얘기가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가져봐라. 이 행복이 또 다른 행복이다. 너희 둘은 굉장히 아이를 잘 키울 것 같다. 내가 키워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부한테 그런 얘기를 항상 했는데, 이 비슷한 얘기를 우리 시어머님 여동생하고 남동생 분이 나한테 하시더라고. 애를 키워본. 맞아. 아까 내가 첫 번째 이유가 나만 이럴 수 없다였고,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였어. 내가 널 되게 오래 봤잖아. 근데 애를 키워보니까 아무나 애를 잘 키우긴 힘들겠더라고. 근데 너도 그렇고, 너희 남편도 그렇고, 진짜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라 우리 애들이 사는 이 세상에 좀 괜찮은 애들이 컸으면 좋겠는 거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애들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른 사람한테보다도 추천해. 그게 두 번째 이유였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내 쪽 지인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우리 신랑이 아이를 잘 이렇게 못 다루거나, 아이를 너무 안 좋아하거나. 아니지. 전혀 너무 아니야. 좋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 다루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아까운 인력인 것 같아. 부모가 되게 너무 아까운 인력이라서 아이를 되게 좋아하지 않지. 그러니까 너도 아주 그렇잖아. 좋아하지. 나도 아이들 좋아하고 잘 케어하고. 맞아. 아깝다고. 근데 그거 보다 이제 자유로운 삶이 더 좋다는 거지. 진짜 그래서 그랬지. 안 낳는 건 이익인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직접은 아니더라도 뭔가 TV에서 본 적은 그치. 있지. TV에서 본 적은 있지. 그런 말 보면 어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잖아. 어디 당당해. 그냥 별로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너 같은 강철 멘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애를 안 낳을 수 있을까? 나는 그거에 밀려서 아마 애를 낳았었을까? 근데 난 신경 안 쓰면서 안 받아. 희한하게 우리 신랑 회사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사는데 애가 대부분 없어. 거의 터가 안 좋지. 회사 주변 동료들, 친한 동료들도 아이가 없는 집이 꽤 있고, 아이가 있는 집도 당연히 있지만 터가 안 좋네. 나도 그렇고 우리 이제 같이 친한 친구들도 다 애가 있잖아. 뭔가 그렇게 주변 친구들 애기 낳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어땠어? 그냥 그때도 근데 지금 우리가 나이가 좀 있지만 30대 초반 이럴 때도 비슷했어? 그때도 그냥 애 낳을 생각은 아예 없었어? 그때 애들이 낳기 시작했잖아. 그냥 아이를 낳고 안 낳고를 떠나서 그냥 아이에 대한 생각조차 그냥 뭔가 주변에서 아이를 낳으면 축하해 주러 가야지. 맞아, 넌 되게 약간 깔끔했어. 담백했어. 그냥 뭐 그런 생각이지. 내 친구가 애를 낳구나. 난 나중에 뭔가 생각이 바뀔까? 아니면 지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 그런 생각조차 나진 않았고 너를 만날 때만 1년 낭비라 1년 낭비. 근데 그래서 그랬다니까. 그러면 아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워 보였을 때 100%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100% 솔직하게. 100% 솔직하게. 없어. 내 부러웠던 삶이 적 없어. 어떻게 보였던 거니? 딱히 부러웠던 적 없어. 너는 나는- 강청 멘탈이라도 하는 거. 나는 지금 우리 신랑하고 너무 행복하게 진짜 사는 거 같아. 뭔가 갑자기 나의 그냥 가끔 그럴 수는 있지. 음식점 같은 데 가면 특히나 백화점 식당 가는 아이들하고 많이. 그치. 일반 식당은 아이들하고 오는 경우가 잘 없는데 서울에는 백화점 식당가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되게 막 깨르르 웃으면서 이렇게 밥 먹는 경우가 있어. 그건 잠깐 찰나의 순간일 것 같긴 하지만 행복한 순간. 대부분 뭐 그렇지, 화장실 그렇지. 앞에서 자지러지게 막 그렇지, 그렇지. 바닥에 누워있고 어제만 해도 내가 목격한 건 그거였는데 아빠는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고 그렇지, 그렇지. 아이는 그냥 화장실 뒤에서 앞에서 그러고 누워있고. 근데 이제 식당가에서 가끔 이제 아이들이 진짜 정말 되게 어쩜 저렇게 맑게. 행복하게 맑게 웃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되게 예뻐 보일 그럴 때죠. 때가. 근데 그때는 그냥 그 TV에서 순간이 그냥, 봐도 되게 예쁘고 내 자식이 아니라도 그냥 예쁠 순 있잖아. 그냥 그런 감정이지. 뭔가 내 자식이 있었으면 저렇게 예뻤을까 그런 생각이 안 별로 드는 것 같아. 아예 안 들었다. 신기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얘기, 주위에 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대화를 하다가 애 낳아보면 달라. 너 이거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우리 옆동에도 이제 친한 언니가 아이를 키우고 있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더 이게 내가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뭔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언니나 그 형부가 이제 나랑 우리 신랑이 아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 배려해줘서 그런가? 그러니까 아이를 절대적으로 우리의 만남에 차단시켜. 시어머님한테 맡기던가. 상대의 배려다. 아 그래?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맞네. 뭔가 이벤트가 생기지 않아? 근데 알지 모르겠지만 나도 되게 배려한다. 그래? 모르겠어. 데리고 나올 수도 있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랑 얘기할 때 사실 이 질문을 내가 보면서 너가 그러잖아. 나만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나는 늘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 아이 얘기를 안 하려고. 너의 주위에도 분명 뭔가가 그런 배려가 있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너를 좀 잘 아니까 너네가 어떤 마음이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걸 아니까 오히려 이걸 딱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네 상황이 어떤지 모를 수 있잖아. 근데 애가 뭐 가지고 싶은 못 가지는 건지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근데 은근 주위에 애 없는 집들이랑 얘기를 하면 조심하는 게 생기는 것 같아. 오히려 우리의 그런 이야기들이 상대한테 좀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많이 불편할 수도 있고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되게 뿌듯해져. 내가 되게 인간관계를 잘했구나. 그거는 우리를 이렇게 배려해주는 사람과 어느 주변에 있는 정도는 거구나. 배려를 안 하진 않을 것 같아.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애를 키워보면 어떻게 온 정신이 다 그 세상에 빠져 있기는 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 나도 지금 이거 하면서 너에 대해 생각하는 그러네. 우리가 사실 그런 얘기를 할 일이 없잖아. 내 지인분들은 다 우리를 그냥 배려해줬던 것 같아. 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애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에 뭔가에 이렇게 막을 치게 되는 것 같아. 늘 어느 누구한테도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지. 나로 인해 또 아이로 인해 피해 입히지 말아야지. 나도 이 애가 있다고 해서 이걸로 뭔가 하지 말고 보통의 사람들 막 되게 요즘 막장이 많다고 하지만 그런 거 같아. 외롭거나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60, 70대. 한데 후회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그냥 다른 삶을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그냥 생각 정도 할 것 같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 그냥 그 정도?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지금은 둘이라 좋지인데 누군가 먼저 갈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진짜 많이 해. 누군가 먼저 갔어. 맞아, 그 얘기는 진짜 많이 해. 나는 너랑 인터뷰를 하는 중이니까 넌 있어. 근데 남편도 먼저 갔어. 그러면은 사실 또 근데 어떻게 보면 남편이 떠났는데 애가 남아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은 거 같아. 그렇네. 근데 우리 신랑이 이제 이게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진짜 누구 하나가 먼저 왔다. 근데 그게 이제 너라면 자기는 죽을 거네. 같이 매장. 우리 신랑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노트북이거든. 근데 정말 너네는 너무 너무 남편이 널 너무 사랑하잖아. 근데 그게 진짜 처음에는 농담 100%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진담 반 농담 반이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만약에 그럼 오빠가 먼저 가면 어떡하냐. 너 따라와. 그러면은 그때는 너 혼자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대. 짜증나. 근데 이건 진짜 우리 신랑이 맨날 하는 얘기야. 가끔 이 얘기는 해. 짜증 나려고 하는데 내가 너 남편을 아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둘이 너무 이렇게 재밌게 사니까. 근데 너는 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혼자 잘 있는 편이라서. 잘 살지. 근데 우리 신랑은 좀 외로움도 많이 타고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파악을 되게 잘하셨네. 너도 파고 본인 스스로도 되게 잘하시고. 근데 너무 웃긴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너는 내가 봤을 때 새로운 사람까지 아니고 그냥 혼자 잘 살 것 같아. 혹시 이제 엄마 아빠가 된 부모가 된 친구들과 좀 관계가 좀 멀어졌다고 느낀 적이 있어? 근데 나도 아이가 있는 이제 친구들이니까 연락을 이제 이날 만나면 안 돼? 뭐 주말에 뭐 남편한테 맡기고 만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잘 못하게 됐지. 그런 건 안 하네. 그건 머뭇거리지. 근데 이제 실제로 원래 만났던 친구들을 여전히 다 그치. 아이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그치. 근데 먼저 연락을 해주면 나는 이제 기꺼이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먼저는 연락을 잘 못하지.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떨지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있는다는 게 너는 기본적으로 너도 그렇고 너희 남편도 배려가 너무 넘쳐. 내가 본 사람 중에 거의 평균에서 끝에 붙어 있는 배려의 부부야. 그래서 사실은 충분히 이러니까 계속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가 없다는 게 조금 이게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나 아니면 뭐 상대에 대해 이해하려는 생각을 안 하거나 이러면은 사실 가까이 지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맞아. 그치? 애가 있으면 뭔가 화제 거리가 달라지니까 그런 건 있어. 바로 옆동에 친한 언니가 있는데 아이가 하나란 말이야. 너처럼 둘이 아니라. 근데 딸 하나 딱 있는데 그 언니조차도 사실 만나는 게 쉽지 않아. 지금 뭔가 애들 스케줄대로 또 돌아가는 것도 있고 애들 보냈다고 해서 계속 밖에서 놀면서 피곤해가지고 낮에 쉬는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 또 너는 또 낮에 안 되고.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생각해도 지금의 선택에 확신이 있나?
넌 확실히 있을 것 같아. 내가 아직 살 날은 많이 남았을 것 같지만 뭐 앞으로 한 뭐 50년, 60년은 살지 않겠어? 한 40년, 그치, 50년? 살아야지.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내가 죽을 때 눈 감을 때 아 이거는 정말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그게 하나가 이제 내가 이제 첫 직장을 그만두고 그거는 평생 후회 안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 아이 딩크로 둔 거. 이건 남편하고 이렇게 둘이 살기로 한 거는 내가 죽을 때 눈 감을 때 눈 감기 직전에 아 이거는 후회 안 할 것 같다라는 너무 멋있는 딩크 중에 표본인 것 같아. 그래? 일단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고 본인의 자존감이 강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배려심이 좀 있어서 사회생활하는데 친구들을 만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고 갑자기 되게 지금까지 내가 너를 좋았던 그 나날들이 되게 없어 보인다. 딩크로 살면서 새롭게 발견한 나의 모습. 근데 이거는 애가 있어봐야 알지 않나? 그치? 애가 있는 삶을 알 수 없으니까 늘 비슷한가? 삶이? 비슷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신랑인 것 같아. 항상 뭔가 새로운 일을 뭔가 옆에서 벌리거나 너가 애를 안 갖는 이유가 알았어. 애가 하나 있었네 지금 집에. 근데 우리 신랑이 약간 아이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너가 엄마 같은 또 스타일도 있고 챙겨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지루하면은 아이 생각을 할 것 같아. 우리 반대로. 내가 이 남편이랑 평생을 둘이만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되는 순간은 맞아,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애가 딱 진짜 필요한 애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맞아. 아이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아이로 인해서 삶이 뭔가 좀 더 깊어졌다, 농도가 짙어졌다, 아니면 뭔가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 그러니까 딩크로 살면서 내 삶이 이래서 더 단단해졌다, 아니면 내가 살아갈 이유 이런 건 어떤 게 있어? 이제 우리는 아이가 없으니까 여행을 굉장히 자유롭게 맞아, 맞아. 다니잖아. 근데 그 여행을 가더라 1년에 뭐 일본도 자주 가지만 꼭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이제 길게 멀리 유럽 가잖아. 여행 오고 길게 한 열흘 정도 항상 매년 되게 부럽네. 코로나 빼고는 항상 매년 가왔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 시간이 12시간, 뭐 14시간 뭐 이러는데 둘이 앉아서 모여서 잠만 자거나 그러진 않거든. 우리는 비행기에서 굉장히 재밌게 지냈지, 둘이. 우리 신랑이 계속 옆에서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여행지 가서 뭔가 막 좋은 풍경을 보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것도 되게 좋은데 그 비행기 안에서 그 13시간, 14시간? 이 시간이 진짜 1년에 우리 둘한테 되게 큰 되게 자양분. 좀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맞아, 정말 맞아. 그냥 서로한테 둘한테만 집중해서 맞아. 공간을 어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기내식 딱 타임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자. 배불러서. 그러니까 또 조용해. 아이가 있지 않는 이상, 우는 아이가 있지 않는 이상, 그 시간에 이제 서로 이렇게 되게 깊은 얘기도, 그러니까 집에서는 사실 그게 잘 안 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늘 있던 장소. 생활을 하던 공간이고, 그러니까. 근데 비행기 안에서는 오빠가 이제 내심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 되게 그런 거를 속내를 되게 나한테도 잘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좋은 시간이구나. 근데 우리 둘 사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회사 일이 회사 일이 진짜 회사를 다니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뭔가 나한테 얘기를 하거나 감정도 뭔가 얘기하고. 나한테 뭔가 의견을 물어보거나 그런 게 너무 조금 인간적으로 많이 모범적인 부부라서 보는 사람들이 뭔가 소리가 느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누군가 너처럼 딩크를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주변에 신경을 안 쓸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주위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겠네. 그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뭔가 굳건한 것도 굳건한 건데 아무리 굳건한 사람도 주변에서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너에 대해서 되게 새롭게 알고 그리고 딩크에 대한 생각도 나 좀 바뀐 것 같아. 뭔가 아쉬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 나는. 그 믿음이 있었어. 아쉬움? 그래 뭔가 애가 없어서 그래도 굳이 너가 늘 너무 잘 살고 있는 거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의 질투일 수도 있어. 뭔가 조금의 아쉬움이 있을 거야. 막 이런 걸 하고
그 일말의 희망으로 너한테 그래도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 순 없어 이랬던 건데 생각이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아. 네가 싫어. 내가 올해까지 한다 그랬잖아. 올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거든. 그냥 너가 이렇게 단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내 친구 잘 살고 있네 싶네. 아이가 없는 됐네. 대신 신랑이 아이 역할 하는 것도 있고 너넨 잘 살아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 사실. 부모님하고 더 가까운 것도 좋고 그니까. 우리는 또 여행을 갈 때 또 부모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모시고 가니까. 근데 그것도 남편분이 장모님이랑 너무 잘 맞고. 근데 맞아. 너는 맞든 안 맞든 간에 너는 정말 배려를 잘 하는 사람이고. 이게 다 맞으니까 이게 바퀴 굴러가듯이 굴러가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다. 이 삶도 되게 존중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삶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부모님은 어쨌든 자식들을 위해서 여태까지 30년 넘게 사신 거니까 또 다른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는 조금 좀 불공평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엄마들도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늘 하지. 그러니까 애가 없으면 너처럼 생각하고 애가 있으면 우리는 그래 내 자식의 손자를 내가 키워주면 되지. 그치 맞아. 내리사랑. 대대로 그래 뭐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튼 인터뷰 감사합니다. 나의 20년지기 친구. 사실 이런 주제를 너랑 얘기를 하기도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심스럽기도 했었어. 근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너의 생각을 잘 알게 돼서 고맙고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가 너희 남편이라도 한번 모실지 모르지. 우리 신랑 말이 안 끝날 것 같아. 너희 남편. 전문 인터뷰. 그치.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한번 마쳐보도록 할게요. 인사해.